이 차 쓸 수 있나요? 저 흰색 차랑 부딪혀갖고 앞부분이 엄청 망가졌네요. 이건 상대차고요. 불박차예요. 못 쓰겠죠? 뭐 뒤는 괜찮은데 앞부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요? 이 차 못 쓴답니다. 폐차해야 된대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황색 주의등. 왜? 아니 저 차 미쳤어. 이 커브길에서 역주행 추월을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뭐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불박차가 제한속도보다 조금 빨랐다 손치더라도 조금 100대 0입니다. 저럴 때 상대차는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 침범사고 또는 교차로에서 추월? 어떤 경찰관들은 저 부딪힌 데가 저기는 중앙선이 없네? 이거 봐봐. 여기서 사고 나는 지점을 잘 봐봐. 사고 나는 지점은 중앙선이 없어! 그러면서 중앙선 침범 아니다라는 경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또 저 장소는 교차로예요. 교차로에서는 추월할 수 없어요. 추월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여하튼 상대차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에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더라도 100대 빵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궁금한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러십니다. 수리 비용이 2천만 원 넘는데요. 그래서 폐차 결정했어요. 보험 개발원에 저 차가 1,850만 원 돼 있대요. 그만큼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는데 자차 보험 가액은 1,500만 원이래요. 자차 보험보다는 상대차로부터 받는 게 더 유리하대요. 그런데 제 차를요. 요거 중고차 살려고 그러면 2,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럼 손해가 많잖아요. 한 650만 원? 네, 5, 600만 원 손해봐요. 이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1,850만 원 받으면 그걸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해야 돼요. 보험 개발에는 1,850만 원 돼 있지만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2,500만 원이다. 보험 개발은 그냥 자기네 편의상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개발은 자차 보험 가액 정할 때 그럴 때 보험 개발은 그걸 참고로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요. 원칙적으로는 중고차 시세를 내가 증명하면 입증하면 그걸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개발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나랑 같은 중등품이에요. 물건이 좋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하품도 있죠. 중등품을 합니다. 같은 연식, 같은 자동차 중등품의 가격을 입증하면은 그러면 그 중고 가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보험 개발원 기준에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5, 600만 원 때문에 소송 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의사가 입원을 권고했지만은 다행히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요.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고. 그래서 형사재판 받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데 상대가 정식 재판 받게 된다 그러면 와서 합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많이 다쳤어야 돼요. 어디가 부러지고 그래서 입원하고 막 오랫동안 입원해 있고 상대가 재판에 넘겨지려면 적어도 8주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통원 치료 받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주? 2주 내지 3주일 것 같습니다. 어디가 부러지면 기본적으로 4주는 나오죠. 그러면 제가 손실액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는데요. 이거를 가해자로부터 형사비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못 받게 되면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죠? 만일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형사처벌도 벌금이 아니고 약식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부공판 정식 재판이 해부된다고 그럼 상대가 와서 합의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합의해달라고 찾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폐차 결정을 한 후에 폐차업계 관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의 절차를 요구하길래 제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꺼림칙해서 그냥 폐차 결론했습니다. 아마 이건 저거 같아요. 폐차업자들이 그 차를 사서 그걸 다시 어디 고쳐서 외국으로 팔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폐차하고 이제 폐차 반지 찌그러뜨려서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복잡한 거, 복잡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불박차 자차보험 가입돼 있죠?
누구로부터 받기로 했나요? 상대가 1850, 우리 불박차는 1500이래요. 불박차에는 질문자 외에 부모님까지 타고 계셨나요? 몇 주 진단 나왔나요? 그랬더니 자차 가입돼 있고요. 예, 상대 보험사로부터 1850만 원. 우리 자차 보험은 1500만 원. 그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했는데요. 1800만 원 받고 끝내든지 아니면 내가 소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송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입증이 명쾌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본 중고차 시세를 법원에서 판사가 그게 객관적인가요? 저는 저 보험 개발은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불박차에는 운전자는 아버님이시고요. 조수에는 어머님 타셨군요. 아드님까지 세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 타셨군요. 자, 그러면 한의원에서 진단서 뗐습니다. 3주 진단 나왔습니다. 3주 진단. 한의원에서 3주 진단 나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반 병원도 떼봤자 똑같은 거죠.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 떼도 똑같이 염자에 대해서 염자 타박상에 대해서 한의원에 진단하고 일반 병원 정형외과 진단하고 그러면 한의원에서 3주, 일반 병원에서 2주 내 3주, 그럼 5주나 6주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아요. 정형외과에서 또 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뭔가요? 아버님도 3주, 어머님도 3주. 진정서 내보세요. 경찰에 낼 필요 없고요. 검사한테 내보세요. 검사한테 진정서 내서 이렇게 크게 다치게 해놓고 다행히 진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에어백이 터지고 그래서 3주 진단이지 자칫하면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를 내놓고도 가해자가 와서 미안한 소리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진정서 내보세요. 그러면은 혹시 검사가 약식 기소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시면서요. 이 차의 속도도 파악해 주세요. 그러세요. 이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저 차 과속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추월에 올라오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저기 언덕길에 내려오는 중이니까 저 차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죠. 이 차 속도도 파악해 주세요. 엄청난 과속인 것 같습니다. 속도 파악은 경찰관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 차 엄청난 과속인 것 같다. 내리막에서 과속인 거 뻔하잖아요. 경찰에는 속도 파악해달라. 검사한테는 엄하게 처벌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냥 약식 기소하면 그땐 방법 없어요. 한 번 방법이 또 있어요. 판사한테 판사님 우리 아직까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 미안한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사람 벌금형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정식 재판에 넘겨주세요. 통상해부해 주세요.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경찰에는 속도 파악해달라. 검사한테는 한 번도 미안하다 안 했으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 벌금형 말고 재판받게 해달라.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약식 기소했으면 판사한테 약식명령 보내기 전에 바로 배당되자마자 판사 배당되면 바로 판사한테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정식 재판에 넘겨주세요. 그렇게 진정서 써내는 거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참 아버님 어머니께서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3주 진단밖에 안 나온 게 참 다행인데 근데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좀 진단이 적어요. 한 8주 이상만 됐어도 엄하게 처벌하더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결국 그리고 중고차 시세는 궁극적으로는 그냥 보험 개발원 기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3주 진단이지만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치료 잘 받으시고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